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준아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이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신고가를 쓴 날, 이날 5월 8일 날 시간의 상한가로 신고가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에서 매도를 하고요. 다시 다음날 오전에 바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매매를 할 때요, 굳이 정말 매도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등해서 밀리는 상황에서는 일단 매도하고요.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빠른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빠르게 위에서 매도를 하고, 내가 매도한 수량은 다시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면 빠르게 재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의 상한가 가고 추세를 잘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서현이와도 아주 좋은 수익률로 우리는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무브넥스도 마찬가지죠. 제가 요날 공부했어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요날. 자, 백곰과의 함께 실시간에서 공개한 걸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좋은, 저도 이렇게까지 좋을 거라고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추세가 이렇게까지, 왜냐면 얘가 추세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그날 공개하려고 했던 종목보다는 더 빠르게 좋은 성과를 줄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방 좋은 성과를 줄지는 몰랐어요. 추세 아주 잘 유지하면서 잘 세워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매물대가 있어서 뭐 주춤할지, 그냥 갈지, 주춤하고 갈지는 그거는 뭐 예측한다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한다고 해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잘 보유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면 당연히 대형주로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봐야죠. 하나, 둘, 바닥 형성하고 다시 추세 잘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정말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흐름 셉니다. 왜냐면 매물대를 어느 정도 이 앞전에 매물대 기아는 이 앞전에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했죠. 뭐 신고가를 쓰러 가기에는 아직은 아니에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아가 현대차보다는 훨씬 더 강한 흐름은 확실해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자, 그쵸? 이 앞에 매물대를 다 뚫었기 때문에 현대차 다시 보면 현대차도 추세를 잘 유지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여기 매물대가 다 뚫고 소화해낸 모습은 아니죠. 1차적인 매물대는 소화한 모습이지만 바로 앞에 또 2차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기아가 현재는 흐름이 더 강한 모습이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바닥에 있는 이거는 살짝만 봐야지. 종목명 얘기하지 말까? 자, 상신 브레이크인데요. 이 종목도 자동차 부품주로 이제 바닥에서 막 출발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또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토니모리를 오늘 오전에 사서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다시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토니모리는 우리가 오전에 매수해서요. 벌써 오늘 11% 갔기 때문에 매수하자마자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완전한 바닥에서 첫 나오는 양봉이기 때문에 잘 보유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했던 좀 한국콜만은 조금 더딘 모습이긴 한데요. 얘도 계속 드러눌러를 반복하지만 오늘 또 4% 올라오면서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다. 그리고 애경산업도 앞에 매물대 뚫고 잘 올라와 주는 상승 추세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아우, 10,000원까지 빠졌어요. 지독하게 빠졌다, 얘도. 지독하게 빠졌다 올라오네.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화장품 관련 종목들, 자동차 부품들, 보험주 보았고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 심리, 그러니까 공부로 따지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학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요. 심리학입니다. 대중의 심리를 잘 파악하기만 해도 우리는 절대로 큰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정말 전 재산을 잃게 되면요. 우리는 회복하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정말 큰 돈도 벌어봤고 큰 돈도 잃어보았습니다. 근데 돈을 잃었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내가 번 돈의 몇 배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젊었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주식시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큰 돈을 잃지 않고 제대로 빨리 성공 투자를 했다면 저는 아마 이미 슈퍼개미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악해야 하고 하지만 그런 심리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을 해도 제 판단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제 의견을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뭐 에코프로 비행, 카카오 매도 의견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대신 잘못됐다거나 틀렸다고 판단이 될 때는 바로 빠르게 그 부분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의견을 바꿔서 전달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목을 발굴하는 것 이상으로도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식이 가치 대비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샀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더 하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가격과 가치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가치를 찾아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입니다. 제가 지난번 레시피에서도 종목을 보면서 공개를 해드렸지만 마지막으로 무학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학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8,000원에서도 굉장히 싼 가격에서 거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8,000원도 당연히 싼 종목이었어요. 물론 하지만 4,520원의 바닥을 형성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게 되면은 50% 빠졌기 때문에 절대로 기분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바닥은 누군가가 지켜주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은 지켜주고 있고 다시 상승으로 추세를 돌려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없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거고 있다고 해도 너무 수량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로 대응해도 된다라는 가격대라고 판단을 하지만 너무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추가 매수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요. 배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보유하면서 몇 년 동안 정말 은행이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당주로 편입을 해놨다고 생각한다면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료 관련 종목들도요.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유해 보세요. 그리고 이 종목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정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싸게 거래되는 종목인데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잘 판단하셔서 배당 받으면서 투자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투자를 하면서 실패로 끝나는 종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선택은 가치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는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시간이 걸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칙을 지켜서 매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켜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한 종목 정도 이런 종목이 무학처럼 이런 하락이 8,000원에서 이런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계좌에서 30% 정도 마이너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지켰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도 걱정할 이유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투자에 대한 생각. 이 챕터, 다음 챕터가 리스크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또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늘처럼 종목과 관련돼서 좋은 내용들을 녹아내려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책 시간 되시면 사서 꼭 읽어보세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영도 좋은 시간 되세요. 주준한 여기서 이만. 안녕.